조성우 출연 중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합격생들을 초청해서 사례 발표, 공부법 사례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 영상도 조만간 편집해서 주요 핵심 내용 위주로 해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일차 질의응답입니다. 심화 강의로는 2일차 질의응답인데요. 교재, 기본 교재라면 146페이지 11번 문제가 되고요. 2019리트, 기출문제라면 2019리트 문제 36번이 됩니다. 이 문제는 비교적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저의 설명 속도도 좀 늦춰서 진행하도록 하겠는데 그냥 설명을 듣는 것보다는 교재 또는 기출문제를 가지고서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같이 볼까요? 지난번 영상에서 이렇게 이 문제를 설명드리면서 수로 논리, 그 다음에 명제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논리 연결서에 해당되는 조건, 함축, 요거를 이용하고 AND 개념을 이용하고 있지만 분명히 명제 논리 문장 단위의 논리 체계, 그래서 참, 거짓, 요 개념이고 수로 논리는 양적인 개념이 있다는 얘기죠. 모든, 어떤, 전체, 부분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거와 이어지는 내용에서 오늘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고 이런 설명 드렸었죠. 자, 보면은 그 강의 때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명제 논리에서 조건문의 성질 이런 얘기하면서 요거와 조건문 앞에 있는 AND, 이거와 요거는 동치다. 그 다음에 조건문 앞에 있는 OR, 얘는 이렇게 AND로 되면서 동치다. 그래서 구분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었고, 그리고 요거 마찬가지로 조건문 뒤에 있는 AND와 조건문 뒤에 있는 OR, 요걸 설명드리면서 요거는 동치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거는 명제 논리에서는 그대로 통용됩니다. 그러나 이게 그대로 수로 논리에서 적용되는 건 아니다. 왜냐? 양점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동치 관계를 무조건 확장시키는 건 좋지 않다. 이렇게 정리하겠고, 오늘 관련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문제 11번, 요거 2019리트 36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음으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만은 복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라는 문제고 정답률 50.27%로 꽤 어려웠던 문제에 속합니다. 대략 한 40% 정도의 정답률이 됐을 거예요. 자, 보면 내용 보면은 질병의 원인을 어떻게 추정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하면서 뭐 초기 가설에 따르면 어떤 병원군의 보균 상태가 아님에도 납보균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질병이 발생하거나 그 다음에 그 병원의 보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병원군은 질병의 원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 쓴 것처럼 질병인데 보균 상태가 아님에도 질병이 발생하거나 그 다음에 보균인데도 질병이 발생하지 않거나 이런 식일 때 원인 아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즉 논리적 관계가 없다면 원인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어지는 내용 보게 되면은 이를테면 결핵 환자 중 어떤 병원군의 보균자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면 그거는 원인 아니다. 이런 얘기죠. 결핵 환자, 보균자, 납보균자 이것 하면 일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논리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원인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어떤 병원군의 보균자들 중에 결핵을 앓는 사람이 있고 또 앓지 않는 사람도 있다. 라고 한다면 보균자와 결핵, 보균자와 납결핵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이것 또한 논리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원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엄격하게 정리해서 표현해주고 있는데 보시면은 자, 조건 1에서는 Y를 앓고 있는 모든 환자는 해서 모든 개념, 양적인 개념이죠. 환자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모든 환자는 하면서 모든 환자는 X 보균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건, 논리 연결해서 조건을 쓰고 있지만 여기서는 모든이란 양적 개념이 들어있는 수로 논리 개념이다 라고 해서 창거진 문제의 그 명제 논리가 아니다 라는 인식을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다른 말로 말하면은 X라는 보균자 없이는 Y라는 질병이 발생하지 않아요 라는 필요 원인 개념을 갖고 있긴 하지만 양적 개념 갖고 있다 이런 인식하에서 판단하시면 좋겠고 조건 2를 보게 되면은 누구든 X의 보균자가 되면 그때 반드시 Y가 발병한다 라고 해서 모든 X를 갖고 있는 사람은 Y다 해서 모든의 개념으로 조건문 요걸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질병 환자, 보균자, 질병 이렇게 하면서 개념 단위의 논리 체계에서 양적인 개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충분 원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적용해서 판단해 보겠는데요. 자, 기억입니다. 기억을 보면은 별표 쳐놓으시고 질병 D를 앓고 있는 모든의 동그라미 모든 환자들이 병원군 알파와 베타 둘 다의 보균자이고 라고 했는데 이걸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설명을 위해서. 질병을 가졌다면 모두 개념이고 알파, 베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누구든 알파, 베타 둘 다 보균자가 되면
이거라고 한다면 그때 반드시 D가 발병한다. 모두 D가 발병한다. 이거죠. 즉 얘라면 얘고 얘라면 얘요. 모두 이렇게 하니까 일종의 필요 충분 조건의 개념이 되겠죠. 알파 베타라고 하면 질병이 발생하고 질병이 있다고 하면 다 알파 베타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뭡니까? 알파도 조건 2를 만족하고 베타도 조건 2를 만족한다 해서 조건 2는 이거죠. 알파라고 하면 다 그 질병이다. 그 다음에 베타라고 하면 다 질병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써보면 이거죠. 알파라고 하면 모두. 그래서 알파라면 이거죠. 그 명제 논리식보다는 알파라고 하면은 모든 환자가 D다. 이 말이고 베타라고 하면은 이를 모두 D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알파 복균자 모두 D. 베타 복균자 모두 D. 이거냐라는 게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걸 한번 이제 해석을 해보겠는데 자, 그럼 이건데 지금 보면은 얘는 다른 말로 바꾼다고 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알파, 베타 중에 적어도 하나가 없다면 D가 아니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또 얘 같은 경우도 본다면 D가 질병이 없다라고 하면은 모두 질병이 아닌 사람, 질병 없는 사람은 모두 적어도 알파, 베타는 갖고 있지 않아.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왜냐? 질병이면은 다 알파, 베타고 알파, 베타면 다 질병이기 때문에 이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없다면 D가 아니야. 이런 말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D가 아니라고 하면은 이렇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알파, 베타가 있을 때 D가 반드시 발병한다 라고 했을 때 이 말은 뭡니까? 어느 하나가 있을 때 D가 반드시 발병한다라는 거죠. 알파 하나가 있으면 모두 D가 발병하고요. 베타 하나 있으면 모두, 베타라는 거, 이 복균자 있으면 모두, 이 둘 중에 어느 하나 있으면 모두 D가 발병해요 라는 건데 이건 뭔가 둘 다 있을 때 발병한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 있을 때 D가 발병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느 하나가 없다면 D는 발병하지 않아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러면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다시 표현해 볼게요.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 하면은 얘 같은 경우는 그 질병이라고 하면은 둘 다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둘 다 있으면 질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질병 하나만 있다면 알파 하나만 있고 베타가 없다고 하면은 둘 다 있을 때 요거니까 not D 다시 말하면 질병 없는 사람 존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알파가 없다고 하면은 그 D가 알파 없을 때 질병 D가 발병하지 않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여기는 얘는 알파라고 하면은 알파라고 하면 D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알파이면서 D 아닌 거 있을 수 있고 베타이면서 D 아닌 거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알파라고 했을 때 반드시 알파라고 했을 때 모두 D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얘기 아닐 수 있고 그 다음에 베타라고 했을 때 다 D가 아닐 수 있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둘 다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다 얘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강의 때 이거랑 정확하게 매칭되지 않지만은 제가 기본 심화 들으면 했는데 들으면 이렇게 하면은 명제 논리적 요소가 있는데 이걸 다시 한번 갖고 와서 수로 논리식으로 얘기하면은 기본 심화 들은 사람은 모두 합격입니다 라고 했는데 기본 들으면 모두 합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둘 다 들으면 합격이야. 이거 둘 다 들은 사람 모두 예외 없이 합격입니다 했는데 기본 들은 사람 모두 합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을 수 있죠. 또 심화 들은 사람 모두 합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닐 수 있는 거죠. 아닐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따라서 반드시 그런 거 아닐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둘 다 아닐 수 있다. 해서 이렇게 틀린 내용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 자 다시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질문을 고려해서 지금 정리했는데 이렇게 정리했는데 질문을 고려해서 부연 설명을 한번 또 드려볼게요. 질문하신 분이 이제 명제 논리를 공부했단 말이에요. 명제 논리 그대로 적용했다가는 오답으로 갈 수 있는데 자 방금 전에 보게 되면은 요건데 요거 가지고 한번 볼게요. 알파 베타라고 하면 D다 라고 하니까 알파 베타라면 D다. 우리 왜냐면 그 첫 번째 게 조건 2와 관련된 충분 조건식 접근이기 때문에 요거랑 연결시켜서 한번 보려고 하는 건데 자 알파 베타라면 둘 다라고 하면 모두 D예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 명제놀이 했을 때 조건문 앞에 AND니까 요거는 나누어서 표현해서 우화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화라고 한다면은 우화라고 했을 수 있는데 이 우화 자체가 이거랑 동치인데 이 우화가 이 AND로 바로 연결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얘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얘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이거 틀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풀었는데 이렇게 질문하신 분인데 이런 접근이 적절하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지요. 왜냐?
얘하고 얘가 동치가 아니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 이렇게 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 맥락에서 하나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자, 지금 방금 쓴 것처럼 이거 아니다. 이건데 왜냐? 방금 전에 좀 전에 얘기했듯이 알파이면서 아닌 경우 가능하죠. 베타가 없을 때. 따라서 알파라고 하면 반드시 D다. 이렇게 D 질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또 베타가 있다 하더라도 알파가 없을 경우에는 D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반드시 모두 이거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라는 얘기 할 수 없는 거죠. 둘 다 아닐 수 있는데 어떻게 적어도 하나 얘기할 수 있어요? 따라서 얘랑 동치 전에 얘라고 했을 때 얘인 것도 얘가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다. 함축 관계도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또 이거를 뭐 다시 한번 그럼 이걸 한번 해석해 본다면 우리가 수로논리 공부했을 때 모든 전칙 명제 해석은 뭡니까? 모든 이거라고 하면 모두 얘요. 다시 말하면 얘이면서 얘가 아닌 사람은 없어요. 이거죠. 이게 1차적인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알파 베타를 가지고 있으면서 D라는 질병을 걸리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모두 D 질병이니까. 이거지. 이거 말고는 다른 것들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것만 안 된다. 이런 사람 존재하지 않아요. 라는 거고 다른 건 가능해요. 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해석하시면 좋겠죠. 따라서 이것만 존재하지 않아요. 라는 거기 때문에 알파 베타 있으면서 D질병 아닌 사람 없으니까 알파면서 납베타일 때는 D질병 아닌 사람 가능해요. 라는 것이고 또 알파가 없으면서 베타 이거죠. 베타면서 알파가 아니기 때문에 알파 베타 둘 다 아니잖아요. 이거기 때문에 나달파인 경우에 D 질병 없는 사람 가능해요 라는 거가 되죠. 이 두 개만 가지고도 얘가 아니구나라는 거 반드시가 아니구나라는 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이 정도 보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는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명제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를 초점을 둬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 보시고 자 그럼 이걸 한번 또 정리해 보겠는데 정리하기 전에 기억은 이 정도 봤으니까 부연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기억이 지워지기 때문에 강의 때도 기억이 지워지기 때문에 2번, 4번으로 압축이 되면서 니은은 공통으로 있으니까 니은은 피해가면서 디귿을 보면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디귿을 한번 볼게요. 디귿을 보면은 질병 D를 앓는 모든 환자에게서 질병 D라고 하면 모두 병원군 알파와 베타 중 적어도 하나가 검출된다. 적어도 하나가 검출된다. 알파 베타 중 적어도 하나. 우화 개념이죠. 알파 베타는 적어도 하나 검출된다면 하면서 알파와 베타 중 적어도 하나는 조건일을 만족한다 반드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적어도 하나가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알파가 만족한다 이 얘기는 뭡니까? 조건 1이니까 D질병이라고 하면 모두 알파다. 이 복균자를 갖고 있다 이 말이고 D라고 하면은 D질병이라고 하면 베타 모두 가지고 있다. 모두 베타 복균자를 가지고 있다. 적어도 하나는 해서 이 적어도 하나는 이 질문을 물어보고 있는 거가 되겠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보시게 되면은 우리 명제 논리식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도 한번 할 수 있는 거죠. D면서 조건문 뒤에 오화 개념이 있으니까 이거 나누어 표현해서 오화는 동치니까 이거 동치다 해서 타당 이렇게 풀면 됩니까? 이건 명제 논리라면 가능하죠. 참거짓밖에 없는 명제 논리 동치거든요. 그러나 수로 논리에서는 양적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용적인 검토를 하자. 이 말인데 자 D 질병이라면 모두 알파나 베타 적어도 하나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D 질병일 때는 알파를 갖고 있거나 그죠? 적어도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되니까 또 D 질병일 경우에 베타를 갖고 있거나 알파를 안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적어도 하나만 갖고 있으면 되니까. 따라서 얘도 가능하고 또 알파 베타 적어도니까 D 질병인 경우에 어떤 환자 알파 베타 다 가질 수도 있는 거죠. 환자 3명이 이런 환자가 이럴 수 있는 것이고 이런 환자만 존재할 수도 있고 이런 환자만 존재할 수도 있고 이런 환자만 존재할 수도 있고 또 이 환자들 다 같이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는 거죠. 명제 논리는 이게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 각각의 환자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건데 자 그렇다면 D라고 하면은 반드시 알파라는 복균자를 갖고 있느냐? 라고 했는데 자 보면 D이면서 가질 수도 있지만 D이면서 나달파처럼 안 가질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반드시 그런 거 아니다. 얘 아닐 수 있죠. 또 하나 D라고 하면 반드시 베타입니까? 자 D이면서 베타 가질 수 있지만 D이면서 베타 안 가질 수도 있죠. 이게 동시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얘도 아닐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얘도 아니고 둘 다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쓴 것처럼 둘 다 아닐 수 있다. 둘 다 아닐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적어도 하나란 말 못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충족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틀렸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명제 논리와 수론이 분명히 차이가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기역과 디귿을 통해서 답은 골라갈 수 있겠죠. 자, 근데 공부하는 측면에서 니은 별 2개 쳐놓으시고 니은을 공부 잘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에는 기역과 디귿 잘 판단하면서 그냥 공부했던 것도 잘 판단해서 답을 골라가기 어렵진 않았을 거거든요. 기역, 디귿만 고려한다면. 니은은 굉장히 어렵죠. 자, 니은 잘 점검하시고 다음에는 얘를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얘를 확장해서. 자, 보겠습니다. 니은인데 니은을 보시면 질병 D를 앓는 환자에게서 병원근 알파와 베타 함께 동그라미 함께 검출되는 경우 없다 이거죠. 함께 검출되는 경우 없다. 일종의 특칙명제 아니다. 전칙명제다 이 말이잖아요. 써볼까요? D 질병을 앓는 환자 이거면서 함께 둘 다인 경우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하면 이거죠. D 질병을 갖고 있다면 모두 예외 없이 모두 알파 베타 함께인 것은 아니에요 이거죠. 알파 베타 함께인 것은 아니에요. 이것도 또 풀어서 얘기한다면 적어도 하나는 갖고 있지 않아요 이 말이죠. 적어도 하나는 검출되지 않아요 이 말이잖아요.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개념인데 요 상황에서 판단할 건 뭐냐. 알파 베타 중 기껏해야 하나만 위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할 수 있다. 이 말은 뭡니까? 둘 다는 두 조건 만족할 수 없다 이거죠. 둘 다는 만족할 수 없다. 하나는 가능하지만 둘 다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요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건데 자, D면서 알파 베타가 같이 있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라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적어도 하나인 것은 적어도 하나 없는 건 적어도 하나는 아니다 이 말이니까 D면서 나달파 이면서 베타 가능하다 이 말이죠. 적어도 하나만 없으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이거고 또 알파면서 납베타도 가능하다. 이 말이고 둘 다인 건 아니라는 거니까 둘 다. 그 다음에 D3면서 이 D 질병이면서 알파 베타 둘 다 없는 것도 가능하지요. 그러나 얘는 존재할 수 없다고 그랬죠. 알파 베타가 함께 있는 거. D4처럼 알파 베타가 함께 있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이 말이란 말이에요. 얘 놓고 요 세 개는 반드시 존재한다가 아니라 존재 가능하지요. 얘는 안 되고요. 얘는 안 되고 나머지는 가능해요. 하니까 셋이 다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죠. 이런 환자, 이런 환자, 이런 환자 세 명, 세 종류가 함께 존재할 수도 있고 얘만 존재할 수도 있고 얘만 존재할 수도 있고 얘만 존재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검토해 보는 건데 자, 그러면 기껏해야 하나만 했는데 어느 하나는 가능합니다. 두 조건.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이것만 존재할 수도 있고 이것만 존재할 수 있고 이것만 존재할 수 있는데 요거 하나만 존재한다면 D 질병을 가진 환자들을 봤더니 모두 알파 보균자를 갖고 있고 베타를 안 갖고 있다라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거라고 한다면은 D 질병이라면 모두 1번 환자도 알파, 2번 환자도 알파, 납베타, 3번 환자도 알파, 납베타. 이렇게 한다면은 모든 D는 알파 보균자를 갖고 있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어지는 거. 알파를 갖고 있다면 모두 다 D 질병을 갖고 있네요. D 질병이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따라서 이 하나만 고려한다면 어느 하나 알파라든지 베타 하나만 고려한다면 두 조건, 조건 1, 조건 2 둘 다 충족할 수 있죠. 따라서 어느 하나는 가능하죠. 이것처럼 알파, 베타 중 기껏 어느 하나만 이것까지는 확인되는데 둘 다 안 되는지까지 봐야지 사실 제대로 판단한 거죠. 자, 그럼 둘 다 기껏해야 하나만이니까 둘 다는 안 돼. 이건데 둘 다 조건을 만족한다는 거의 의미는 뭐냐 이거죠. 둘 다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알파도 이렇게 D라면 알파고 D라면 모두 알파고 알파라면 모두 D고 그 다음에 D라고 하면 모두 베타고 베타라고 하면 모두 알파이어야지 둘 다 두 조건을 만족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지금 이걸 다시 한번 표현을 바꿔볼게요. 자, 그런데 이거를 바꿔서 알파와 베타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조건 1의 알파와 베타. 이거이면서 이게 바로 조건 1이 되겠죠. D라고 하면 D 질병 모두 알파이고 D 질병 모두 베타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질병 D를 가진 사람은 다 알파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질병 D를 갖고 있는 사람은 모두 베타를 갖고 있어야 돼. 질병 D인 사람 봤더니 알파도 있어야 되고 또 질병 D인 사람은 모두 베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질병 D를 갖고 있으니까 베타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즉 이 말은 뭡니까?
질병 D를 갖고 있는 환자는 알파, 베타를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라는 게 되는 거죠. 알파, 베타 모두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질병을 가진 사람 중에 알파, 베타 둘 다 갖고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둘 다 가지고 있어야지 이 조건이를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D4면서 알파, 베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알파, 베타가 둘이 조건이를 함께 만족할 수는 없는 거죠. 정리하면은 둘 다 두 조건을 만족할 수 없다. 그 중에서 하나만 본 거죠. 둘 다 함께 조건 1을 만족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걸 통해서 이 내용은 틀렸구나. 이 정도 보시면 좋겠죠. 됐습니까? 해서 이 문제 지금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드렸지요. 그리고 말로써 그냥 설명하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사례를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얘기 드리면서 명제 논리와 수로 논리는 분명히 다르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양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걸 한번 정리해 본다면 이건데요. 조금 쉬었다 정리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자, 보시면은 이 명제 논리에서는 이렇게 동치였지만 수로 논리에서는 이거 동치 아니라는 거죠. 내용적인 측면 따져야 되겠죠. 양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모두라는 개념을 고려해서 1번 환자, 2번 환자, 3번 환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 함축관계 요거를 따져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요 수로 논리 부분 요거 하나하나 있죠. 조건문 앞에 있는 알파, 베타, 조건문 앞에 있는 알파, 오와 베타, 조건문 뒤쪽에 있는, 다시 조건이라는 표현보다 모두 뒤쪽에 있는 알파, 베타, 엔드 개념, 조건문 모두 뒤쪽에 있는 오화 개념, 이 부분을 좀 이따가 정리하도록, 조금 쉬었다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